자, 오늘은 Future Forward 가격 결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산을 Investment Asset과 Consumption Assets로 나누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경우는 전부 Investment Assets을 전제로 한 겁니다. Consumption Assets은 컨섬션을 위해서 수요되는 그런 자산이죠. 여기 뭐 구리나 석유 같은 예를 들었는데, 근데 왜 이런 구분을 하는 거니? 컨섬션 에셋인 경우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식을 보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식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그 일반적인 그 등식은 F0는 이코르 사인인데 이게 부등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0 곱하기 이제 2의 to the power of RT 승인데 지금 U가 들어갔죠. 이 U가 들어간 부분은 이제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창고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소비 목적으로 기초자산이 이제 소비 목적으로 수요하는 그런 자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석유 선물이다 또는 구리 선물이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르는 그 어떤 저장 비용 또는 창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또는 선도나 선물로 샀을 경우에는 창고 비용을 그만큼 절약하게 되는 거죠. 만기일까지 발생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가격 곱하기 E to the power of R 플러스로 이거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당률이나 이자 같은 것을 뺀 것을 감안하면 창고 비용은 거꾸로 더해준다. 이렇게 좀 대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인데, 글쎄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소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자산인 경우는 그 투자자들이 등식이 깨지면 아비트라지에 의해서 항상 등식을 만들어 주지만, 소비 자산인 경우는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다. 그 소비 자산을 선호하는 그 소비자의 말하자면 선호도가 뭐 제각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비자의 선호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선물 가격은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점에 조금 유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이거는 그 annualized 된 저장률, 창고 비용률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이것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nnualized 된 저장률이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선물 가격, 선물 선도 가격의 말하자면 총 정리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공식을 우리가 cost of carry formula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C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cost of carry가 되는 겁니다. 그 investment asset일 경우에는 이런 공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무형금리 또는 주가지수 선물, 통화 선물인 경우는 그게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러니까 C 값이 단순한 형태로는 R일 수도 있고, 무형금리, 주가지수 선물인 경우는 R-Q, 배당률일 수도 있고, C 값이, 통화 선물인 경우는 R-RF, 그러니까 자국 무형금리에다가 외국 무형금리를 뺀 값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investment asset일 때 이것이 등식으로 성립이 됐다. consumption asset일 경우는 이게 부등식으로 성립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C 값이 조금 전에 창고 비용, 뭐 저장 비용 이런 것들을 annualize 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등식을 소위 convenience yield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convenience yield에 의하면 요 부등식도 이런 식의 등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ost of carry 포뮬라와는 별개로 선물 가격을 expectation, 미래에 대한 expectation 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케인즈나 힉스에 의해서 이제 그 제한된 그 선물 가격 평가 방식인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 K라고 하는 것은 예상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Expected return required by investors on an asset. 그 다음에 그 F0에서 2의 마이너스 RT 하면은 요게 뭐가 됩니까? S0가 돼요. 우리 조금 전에 그 cost of carry 포뮬라에 의하면 일반적인 그 선물 선도 공식에 의하면 요 값이 S0인데 지금 S0만큼 투자를 해서 만기일에 이게 만기일의 현물 가격입니다. 지금 S0를 투자해서 만기일의 현물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 수익률을 K라고 놓으면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요거는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이에요.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을 현재 가치화 시킨 거죠. 현재 가치화 시킨 거예요. 근데 요쪽 변에다가 F0 2의 마이너스 RT라고 놓고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을 할인율 K를 써서 현재 가치화 시킨 다음에 2의 마이너스 RT를 이쪽으로 옮기면 요 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만약에 R과 K가 같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K 값이 R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K 값이 R보다 커요. 요 R이라고 하는 건 무위험금리이기 때문에 통상 K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K 값이 R보다 커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R과 K가 똑같으면은 F0가 어떻게 돼요? R과 K가 똑같으면은 이 값이 1이 되니까 F0가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F0는 unbiased estimator가 된다. 만기일 현물 가격의 예상치가 된다 하는 게 이제 요럴 때 얘기고, 일반적인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K가 R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통상 그 기초자산과 시장의 움직임이 통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positive systematic risk가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는 K가 R보다 클 경우는 F0가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F0가 선물 가격 또는 선도 가격이죠.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보다 적게 나타나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거를 인더스트리 자겐으로 normal backward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혹 이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K가 R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자산과 시장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선물 가격이 거꾸로, 그거는 요 등식에다 집어넣어서 따져보면 되는데요. 선물 가격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지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를 인더스트리 자겐으로 콘탱고라